좋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의 나이와 이혼 여부에 대해 거짓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미있는 뉴스 보충 뉴스입니다. 국민 도둑놈 하면 보통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한가인과 결혼한 연정훈이나 김태희와 결혼한 정지훈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 두 사람은 비교도 하지 못할 역대급 도둑분이 계시니 바로 이영애의 남편이자 심은하의 전약혼자 군납비리 전과자 정호영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려진 듯하지만 실제로는 학력직업 나이 모든 부분이 다 미스테리인 남자 심은하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호적이 두 개인 남자 정호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호영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 세상에 널리 퍼진 건 2001년도 그때 당시 톱스타였던 심은하와의 약혼과 파혼 사건이었습니다. 2001년 9월 23일로 잡혀있던 두 사람의 결혼은 결혼식 이틀 전 갑작스런 파혼 발표와 함께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심은하는 정호영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와 학력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호영이 5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은하에게는 10살이나 속여 39살이라고 속였다는 사실과 본인과의 스캔들 때문에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내게 된 심은하에게 사죄의 뜻으로 넘겨준 5억 원짜리 부동산이 실제로는 2억 원 이상의 담보가 잡혀있어 팔 수도 없는 물건이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심은하가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 도중에 좋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의 나이와 이혼 여부에 대해 거짓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정호영에게 얘기했지만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은 모두 진실이라고 얘기했다가 끝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죠. 참 대단한 사람인 듯 합니다. 또한 이때에도 이미 정호영은 이영애와 만나고 있었고 이를 심은하가 알게 된 것도 파혼에 영향을 끼쳤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방영된 대장금 루트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영애가 본인이 대장금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금 남편인 정호영의 권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대장금이 방영된 2003년에도 이영애와 정호영은 드라마 출연을 권유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 심은하와의 파혼에 이영애도 연관이 있었다는 소문도 마냥 근거가 없는 건 아닌 듯합니다. 아무튼 심은하는 두 달 후 이때의 충격으로 연예계 생활을 은퇴하였고 2005년 지금의 남편인 국회의원 지상욱을 만나 결혼 후 2021년 현재도 연예계 복귀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후 정호영은 2003년 다시 한번 언론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직 국방부 장차관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군납비리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정호영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오리콤포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 이원영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에게 1억 3,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호영이 돈을 뿌리고 관리한 관계 인사들이 많아서 정호영 방산 게이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이 서울고를 나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로비를 진행하였는데 실제로는 졸업은커녕 입학한 기록도 없다고 서울고 동문회 측에서 밝혀 그의 학력과 경력 나이 등 모든 이력에 대한 의혹들이 다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밝힌 바로는 고등학교 때 중국계 미국인 양부모를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시카고대,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을 졸업했고 K1전자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이력이 다 본인의 말만 있을 뿐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비리가 터졌으니 신뢰가 가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2009년 이영애가 갑작스럽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호영과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정호영은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1951년생으로 결혼 당시 한국 나이로 59세라는 나이와 이영애와의 20살의 나이 차이, 심은하와의 파혼 경력, 군납비리로 인한 구속사건까지 정호영의 그간의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은 당연했고 이를 예상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출국해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언론에 알렸고 난리가 난 것인데요. 이영애의 절친인 장서희조차도 언론에 기사가 나고 나서야 결혼 소식을 알았다고 하니 엄청난 극비리의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그것도 이영애라는 슈퍼스타의 결혼식이 이렇게 비밀리에 치러진 것도 정호영이라는 남자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줍니다. 그러다 2013년 스포츠서울 측이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포츠서울은 정 씨가 지난 2012년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함께하자고 제안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갔다. 하지만 투자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초상권 공동사업자들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채 지난달 21일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호영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들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합니다. 재판부는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매체에 다수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위치와 파급력 및 향후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종 언론에는 정호영의 재산이 2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까지 있었는데 이런 푼돈벌이 사기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정말로 부자가 맞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을 듯하네요.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이영애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인 정호영이 방산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니냐? 뇌물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정호영은 군납업자도 아니고 무기중개업자도 아니다 라며 정호영의 본업은 해외통신사와 인베스트먼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 소재는 미국 시애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재산 형성도 방산, 무기중개가 아닌 통신사, 운영 투자 등으로 일군 것으로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군납 비리로 전가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영애 측은 부친이 6.25 참전용사 가족이라서 군에 대한 애착심이 커서 후원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 및 기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방위산업체 대표, 해외 통신사업체 운영, 투자 관련 사업체 운영 참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나신 분인 듯한데 뭐 하나 명확한 게 없어서 참 정체가 궁금하긴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일은 둘밖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혼 이후 가족 간의 일로는 별다른 구설수가 없으니 서로 믿으면서 잘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이가 10살이 넘었고 이영애는 최근에는 배우 생활을 다시 시작하여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남편과 별 문제 없이 앞으로도 백년해로 하시길 바라봅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미있는 뉴스 보충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